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재난미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2022년 8월 23일 날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개정된 이유와 주요 내용이 이제 항상 나와야 되겠죠. 개정된 이유와 주요 내용이 첫 번째로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현재는 민간인들이 별반 이게 있지를 않아요. 근데 여기 재난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민간 전문가를 특별대응단장, 특별보좌관으로 위촉해서 중앙안전대책본부장을 보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새롭게 이제 반영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용어가 특별대응단장, 특별보좌관. 요거를 이제 그 시행령에서는 대응단장 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민간 전문가들을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넣어서 보좌를 하고 좀 전문성 있게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시행령을 이제 개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요 특별대응단장과 특별보좌관을 위촉해서 본부장을 보좌한다는 거고, 다 민간인입니다. 민간인 전문가. 그리고 중앙안전대책본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회의도 하죠. 회의를 할 때 이제 관련 실무자들이 쭉 들어오는데, 이때는 행정기관하고 이제 고위 공무원단, 일반 공무원들만 이제 주로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민간 전문가도 포함시켜서 좀 민간 전문가들의 능력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자, 이런 측면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내용이 많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되게 많은 것처럼 막 바뀐 것처럼 이제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핵심을 잡고 어떤 것이 기존과 달라졌는지 기존 공부하셨던 분들은 잘 구별을 하셔야 되겠죠. 이건 법령정보센터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이제 화면 직접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바뀐 내용이 이제 15조와 16조, 시행령 15조, 16조가 변경됐는데요. 이 내용은 중앙대책본부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중앙대책본부에는 본부장 당연히 있을 거고요. 평상시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또 특별하게 외교부 사항은 외교부, 해외재난은 외교부, 그리고 방사능 관련해서는 중앙방사능 방재대책본부가 별도 편성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본부장과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부대변인, 담당관을 이렇게 둔다고 했었는데요. 이렇게 둔다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추가해서 이렇게 특별대응단장 등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둬도 되고 안 돼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재난이 발생했는데 그때 재난이 전문가가 별로 없어. 공무원들이 더 잘해. 그러면 뭐 특별히 이거를 특별대응단장 등 특별대응단장과 특별보좌관을 둘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둘 수 있다고 했다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특별대응단장에 대해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특별대응단장이 민간 전문가 혼자 들어와서 모든 거를 다 얘기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최소한의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는 항목이 더 추가가 된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차장, 여기 다음에 둘 수 있는 사람이 특별대응단장이 있다는 내용이 더 추가가 된 거고, 그래서 특별대응단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민간 전문가 중에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는 내용이 추가가 된 거예요. 또 해외 재난인 경우에는 외교부 장관이 이제 본부장을 하잖아요. 이때 여기에도 외교부 장관은 위촉하여 특별대응단장이 민간 정부자에 위촉하여 특별대응단장을 둘 수 있는 거죠. 그 내용이 추가가 된 거고요. 그래서 여기도 내용을 또 더 보시면 이제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을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기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 또 사항이 뭐하고, 또 행안부 장관 요청하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 여기에
또 특별대응단장이 들어간 거고, 그러면 특별대응단장은 누구를 어떻게 위촉을 하느냐? 차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차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 추천해서 공통에 위촉하는 것이 추가적으로 반영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공동차장을 둘 경우가 있죠. 그때도 특별대응단장을 둘 수 있는데, 이 특별대응단장은 공동차장이 각각 민간전무부장에게 추천해서 공통에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16조 내용이 이제 회의, 중앙대책본부 회의의 구성에도 이제 특별대응단장 등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내용이 다 바뀐 거는 없고요. 여기 중앙대책본부장이 이제 회의의 인원들을 이제 구성을 할 때 기존에는 임명한다고 돼 있어요. 왜? 공무원들만 돼 있으니까. 근데 새로 위촉하는 사람이 생겼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재난의 대응 복구에 대한 민간 전문가. 요 사람들을 구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회의에. 그 내용이 추가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여러분들 이제 보셔야 될 중에 고위공무원단이 이제 참석을 했었죠. 일반직 공무원 중에 뭐 국방부는 뭐 장성급, 뭐 경찰은 뭐 체험관, 뭐 이렇게 했고, 소방관은 소방관 이상. 이렇게 해서 이제 중앙대책본부장이 임명을 했었잖아요. 추천을 받아서. 그런데 여기에 추가해서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도 더 추가가 됐어요. 기존에 없던 내용이죠. 여기 없던 내용입니다. 그게 더 추가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그래서 크게 달라진 거는 특별대응단장이 들어갔다는 거, 회의에 민간 전문가들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임명만 하는 게 아니라 위촉도 한다는 내용이 좀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뭐 크게 바뀐 건 아니지만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핵심 정리를 해보면요. 중앙대책본부가 있고요. 거기에 긴급구조통제단, 중앙구조본부, 현장지휘소, 특수기동구조대 이런 것들이 있다는 부분과 그 다음에 수습전단도 보낼 수 있다는 것, 두 가지를 보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제주기관이 하죠.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평시에는 그냥 있다가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 있다가 이때 사고 나면 수습할 때는 이렇게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거고, 또 지역에는 이렇게 시도, 시군구 대책본부가 있죠. 거기에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있고,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새로 생겼죠. 최근에. 그리고 지역에는 지역사고수습본부가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면 지방에 있는 행정기관들이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할 수 있죠. 거기다가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일 재난의 전문가 집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책지원본부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여기를 지원해주는 기능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를 이제 잘 보시면 이제 앞에 내용이 이제 정리가 되겠죠. 여기 이제 중앙대응단장 등이라는 게 이제 추가가 돼서 기존에 있던 본부장, 차장, 총괄, 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대변인, 부대변인이 각각 어떻게 추천이 되고 임명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왔었는데 거기에 특별대응단장이 나와 있다. 한번 다시 리마인드를 하면요. 통상적으로 행안부 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이죠. 평상시에. 일반적인 재난일 때는. 거기서 이제 내용을 좀 보면요. 특별대응단장은 행안부 장관이 민간 전문가 중에 위촉을 하는 거예요. 차장, 여기에서 대변인까지는 공무원 중에 행안부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자기 공무원이니까 지명하면 끝이고요. 부대변인은 전문가가 있을 거예요.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재난이 행안부 장관이 제주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해당 예를 들면 산림청에 산불이 났다. 그러면 제주관이 산림청이죠. 거기서 소속 공무원장이 추천을 해주겠죠. 그러면 부대변인은 통상 발표도 해야 되니까 전문가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행안부 장관이 지명을 하는 거예요. 여긴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상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문가가 와서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해외 전화할 때는 외교부 장관이 본부장이 되고, 여기도 위촉 행안부 장관이 민간 전문가에 위촉을 하는 거고요. 여기는 전부 행안부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전부 해외 전화일 때는 외교부 장관이 본부장일 경우에는 다
외교부 장관이 공무원들을 지명하되 민간인은 또 이제 들어서 위촉하는 경우가 생겼다. 그래서 전부 외교부 소속 인원이 아니다. 외교부 기존에는 다 외교부 공무원이었는데 지금은 외교부 공무원이 전부는 올은 아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이제 변경된 상황이니까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방사능 재난 같은 경우는 중앙방사능 방재대책본부장, 그래서 원안위장인데 표현을 이렇게 직책으로 되어 있죠. 방사능 방재법에 따라서 별도로 인원들은 구성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아니죠. 그리고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할 때는 국무총리가 이제 본부장이 되는데, 통상적일 때는 행안부 장관이 이제 차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외전할 때는 외교부 장관, 방사능전일 때는 원자로안전위원회장이 차장이 되는데, 이 특별대응 단장일 때는 차장이 요 차장들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총리에 위촉하는 거 개념이 되고요. 그리고 공동차장이 운영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애매하게 이제 두 개의 기관이 재난관리 주관 기관이 두 개가 묶일 수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복합전환일 때도 그렇고요. 그럴 경우에 이제 2명이나 3명이 될 수도 있죠. 차장은 당연히 이제 2명 어떤 사람이 되겠죠. 처음 해당된 재난에 행안부 장관이 소속된 것 관련된 거는 그렇고, 그리고 국무총리가 지명을 해주죠. 그래서 공동차장이 되면 이 공동차장이 각각 추천해서 국무총리에 위촉을 하게 돼 있죠. 이 기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이 표를 보시고 잘 공부를 하시기 바라고, 여기는 2022년도 하반기 시험 출제 영역이고 새로 변경된 거기 때문에 여기는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